짜자자잔. 그 다음 해볼 말은 이 용액 파트에서 어쩌면 기준과 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바로 이상용액. 이상용액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아마 여러분 그때 중학생 때 막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썼었잖아요. 썼었는데 그때 여러분 막 뭐 세부 특기사항 쓰고 뭐 자기소개 쓰고 봤을 때 이 용액과 관련해서 완전 잘못 서술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완전 잘못 서술해가지고 그거를 제출했던 학생들이 많았어가지고 내가 그걸 막 교정해 주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액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상용액의 이상을 영어로 지금 뭐라고 쓴 거냐면 아이디얼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용액 영어로 아이디얼 솔루션. 자, 그런데 앞으로 용액이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 없이 보통 누구를 얘기한다? 액체 상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용액은 액체 상태 기준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상 어쩌고 저쩌고 붙는 것 중에 우리가 앞에서 막 배웠던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이상기체에서는 성분 간 인력 얼마에? 없죠. 없어요. 이상기체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사실 없죠.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는 게 이상기체였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이상기체다. 그러면 이름도 이상용액이다. 그럼 뭐가 영어로도 이것도 아이디얼 개스거든. 그럼 이것도 아이디얼, 이것도 아이디얼, 이것도 아이디얼이니까 이상기체하고 이상용액이 정의가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이상용액은 이상기체와 정의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선 용액이라면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이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매와 용질 성분 간 이 경우 인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상이라도. 왜? 인력이 없으면 안 녹겠죠. 안 녹는다라기보다 이상 용액을 얘기할 땐 아무리 이상해도 인력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인력이 없으면 기체가 되죠. 정답!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액체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없어요? 액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인력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게 바로 이상 기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달턴의 부분화 법칙으로 설명하면 끝인 거죠. 근데 그게 액체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면 용매가 됐건 용질이 됐건 서로 같은 성분이건 다른 성분이건 지들 사이의 인력이 무조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서부터 이상용액과 이상기체는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다르다, 아주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이상용액을 정성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용매 성분 간 분자 간 인력이 있겠죠. 그것과 용질 성분 간 분자 간 인력이 있겠죠. 뭐 분자 간 인력이 있겠죠. 을 평균합니다. 그것도 산술 평균이에요. 그것이
성격으로 나타나는 규정되는 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는 얘를 영어 표현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가 65페이지 교재에 영어로 써뒀어요. 그래서 In ideal solutions there are interactions, but the average energy of AB interactions in the mixture is the same as the average energy of AA and BB interactions in the pure liquids 라고 거기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은 번역을 해 보았어요. 번역이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 의미를 한글로 바꾸면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쓰여져 있는 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유전자는 어디에서 왔어요? 엄마 반 아빠 반 나왔죠. 그럼 엄마 반 아빠 반 유전자가 온 거니까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산술 평균이겠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코 모양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 그 애들 보면 엄마 아빠랑 닮은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닮았고요. 그럼 이때 내 코 모양 하지만 내 코 모양은 정확하게 아빠의 코 모양 정확하게 엄마의 코 모양 아니잖아요. 내 코 모양인데 좀 닮았을 뿐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닮았냐를 이제 길이를 측정하고 각도를 측정했더니 이야 여기서부터 이 각도 내 엄마의 코와 아빠의 코의 정확한 산술 평균 맞아요? 저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당연해요?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키 160 아빠 키 180 그럼 내 키는 170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되게 당연해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렇게 섞어놨더니 그 결과가 예전 성격의 정확한 산술 평균이 되더라. 그걸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상용액의 정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이상용액 실제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용액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엄마하고 어떤 아빠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모든 물리적 지표가 산술평균이 되었다는 거예요. 키, 성격, 눈 모양, 코 모양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 사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유전자는 5대5로 섞여도 그 유전자의 발현은 5대5로 되는 게 아니죠. 섞였어도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하게 될 수 있죠. 그건 뭐로 결정돼요?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섞였다고 해서 어디가 얼만큼 발현될지 아직 인간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를 섞었다고 해서 섞어서 나온 결과가 섞기 전에 성격으로 완벽하게 이상용액적이다. 이게 산술평균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실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특히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개수로 쳤을 때 입자 개수가 적어요, 많아요? 거의 무한대로 많죠. 1몰만큼 모아놔도 10의 23승계잖아요. 그러면 10의 23승계 모여있는 집단, 또 10의 23승계 모여있는 집단,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딱 섞었더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두 개 평균이야. 10의 23승계 평균이 딱 맞아 떨어져. 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도 실제 존재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 용액도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상 용액이 어떤 개념으로 정의된 것이다? 바로 산술 평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상용액의 개념은 알겠고 그럼 개념상 이상용액은 맹글 수 있다 못 맹근다?
못 맹그러진다. 그러면 그럼 신나게 개념 만들었는데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신나게 생각 맞는데 그러니까 없어 끝. 자 다른 거 하자. 이거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상용액을 비슷하게라도 맹글어 보자. 비슷하게라도 맹글어 보자. 비슷하게라도 맹글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게 이상용액을 만드느냐? 원래부터 성격이 비슷한 성분들을 섞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숫자 2가 있다고 칩시다. 숫자 98이 있다고 칩시다. 평균하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숫자 2다, 숫자 98이다 하면 둘의 성격이 꽤 비슷하다는 얘기에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서 나타나는 평균은 그 평균 역시 원래의 성격과 편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를 섞었다고 치더라도 그 성격이 진짜 50일지 50에서 여기로 가까울지 여기로 가까울지 이거 굉장히 가늠하기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49인 애하고 원래 성격이 51인 애하고 평균하면 뭐예요? 50이죠. 그러면 50에서 사실은 평균을 했는데 49에 가까울 수도 있고 51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원래 성격이 비슷하면 평균에서 편차가 나타나도 그 편차가 클 거다 작을 거다? 작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평균 언저리에 그 혼합한 녀석의 성격이 나타날 것 테니까 이상용액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원래부터 성격 비슷한 걸 섞어보자.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로 가장 많이 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상용액하면 실험적으로 이 얘로 많이 드는 게 가장 많이 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헥세인입니다. 그리고 헵테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분을 섞어 놓은 걸 이상용액의 예로 가장 많이 듭니다. 보이시죠? 자,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영어 공부 조금만 하면 애인이라는 말의 뜻은 단일 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헵트라는 어근은 탄소가 7개, 헥스라는 어근은 탄소가 6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쓰면 뭐 좀 쓰기 귀찮긴 한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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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 이름을 헥세인이라고 합니다.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리고 모두 무슨 결합해요? 그래서 에인.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이름이 바로 헥세인입니다. 그러면 헵테인 어떻게 그릴지 알겠죠? 그리고 수소는 똑같은 방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진 않죠. 같진 않지만 딱 봐도 뭐 되게 다르겠어요? 굉장히 비슷하겠어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격 자체가 이상용액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 예? 근데 교재에 있는 그 N 헥세인, N 헵테인 이건 왜 붙은 거예요?
여기 이제 관습적으로 앞에 이제 n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읽을 때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원래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 노멀 이렇게 이제 읽거든요. 노멀. 사실은 이 녀석의 이름은 헥세인이 맞아요. 헥세인인데 얘를 관습적으로 노멀 헥세인이라고 해요. 요것도 헵테인이에요. 헵테인인데 얘를 관습적으로 노멀 헵테인이라고 불러요. 헵테인 중 가장 정상적인 것 이렇게 부르는데 노멀이라는 표현은 관습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 헥세인, 정확한 표현으로 헵테인 맞아요.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노멀은 막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경남과학고는 잘 안 하는데 창원과학고는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때 유기화학을 합니다. 유기화학을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지야 우리 윤지 힘내주세요. 이제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것만 쉬었다 할게요. 그래. 아유 그냥 우리 윤지 그냥 어떻게 그래. 자기는 왜 그렇게 남의 목덜미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는 거야? 그 남의 목에 패티시 있는 거예요? 예? 응?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요? 그래? 자, anyway. 자, 아이고, 참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내 무슨 얘기 했더라? 자, 어쨌건 그래서 이거 맞다. 그래서 창원과학에서 유기화학을 하는데 그 유기화학 수업의 퀄리티가 당연히 어떨까요? 퀄리티가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시험을 치라고 하는 정도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기화학 진도가 나가게 되면 그때 또 나랑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유기화학 배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 메가 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가 스터디 계열사입니다. 근데 MD라는 시험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피트라는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메가에서도 그 계열사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열사에서 수년간 그 서울 강남역에 그 학원이 있거든요. 수년간 유기화학 모의고사 출제, 그다음에 유기화학 모의고사 검토위원, 그리고 뭐냐면 통년 유기화학 강의를 수년간 했던 유기화학 전문 강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우게 될 유기화학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자세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참고로 나의 전공은 고체화학입니다. 네. 무기화학의 좀 부분이죠. 그래서 쌤이 머리 아플 때 무기화학 얘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예. 그래서 사실 난 전공이 유기화학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유기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메가에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유기화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나의 모든 모토는 나는 모든 화학이거든요. 나는 모든 화학 강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유기화학을 하다 보니 막 논문도 찾게 되고 뭐 데이터도 찾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관련해서는 유기화학 박사인 후배가 있거든요. 걔랑 디스커션이 될 정도입니다. 뭐 할 정도니까 유기화학에 대한 전문가적 내용까지 잘 알고 있으니 뭐 어렵지 뭐냐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하튼 고대 이거 자세히 해보고 이상용에게 예시로 하나만 더 들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스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벤진 아니에요. 얘는 이 장모음입니다.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벤진 시작.
벤진. 알겠죠? 그 다음 톨루인. 알겠죠? 이 장모입니다. 알겠죠? 톨루인. 알겠죠? 그러면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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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쇼. 탄쇼가 요렇게 육각고리 화합물인데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탄소의 말단에 슈쇼슈쇼, 슈쇼슈쇼 이렇게 붙어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벤진.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톨루인은 뭐냐? 자, 요까지는 그린 거 보니 뭐 달라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이 자리에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얘를 톨루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만 같은 건 아니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헥세인, 헵테인처럼 그 성격이 어떻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의 예로 저 벤진과 톨루인의 혼합물이 예시로 아주 많이 나타난다. 이것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뭘까요? 이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 있죠. 그걸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 향기를,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 여러분 세탁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드라이 클리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드라이 클리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가지고 온 그 옷에 이상한 휘발 냄새가 나는 거 아십니까? 묘한 냄새 나거든요. 이게 보통 느낄 수 있는 냄새는 아니고 석유 냄새 비슷하고 뭔가 되게 휘발성이 강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요 혼합물이에요.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세탁물을 가져다가 톨루엔과 벤진 혼합 용액이 있어요. 액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빨래를 담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유기물질이라서 그 섬유에 붙어있는 유기물들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금해서 쭉 빼서 말리긴 하는데 말린다 하더라도 일부에 얘네들이 살짝 섬유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져왔을 때 냄새가 조금 피싱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확실히 느끼고 싶다? 아예 그냥 세탁소 가시면 돼요. 세탁소에 심부름 가본 사람. 세탁소에 심부름 가면 세탁소 냄새라고 하는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묘한 휘발성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이 냄새예요. 왜냐하면 이 용매를 많이 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응용되어 쓰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상용의 비스그루무리한 것들이 뭐냐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긋도쇼. 아이고.